안녕하세요, 이머입니다. 이화에 이어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는 리제로 4기입니다. 특히 이번 화는 1기의 램, 2기의 대토에 버금갈 정도의 잔인함이었는데요. 잔인한 장면이 많아 최대한 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리뷰 진행해보겠습니다. 또 이번에 4기의 엔딩이 나왔지만 장면이 많지 않아 이번 3화 리뷰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장소는 사고의 지하 어딘가? 스바루는 람의 거친 손길에 눈을 뜹니다. 스바루 일행은 공간의 뒤틀림 속에 빠져 분단되고 말았는데요. 그때 스바루는 무의식적으로 천리안의 부작용으로 약해진 람을 끌어안았기에 현재 스바루와 람은 같은 곳에 있게 됩니다. 스바루도 분단되었다는 소식에 누가 같이 있을지 모르기에 가장 먼저 램을 걱정합니다. 다행히 람과의 공감각으로 램의 생존은 확인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스바루, 람, 에키도리, 파트라슈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전투원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그렇게 스바루 일행은 다른 일행을 찾아 지하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가던 중에 나오는 이야기로는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연결이 너무 강해 스바루는 미정년과 대화가 안 된다는 것, 람도 깨어났을 때 램이 없어 평정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파트라슈의 가방 안에는 칼, 수통, 비상식 등이 있는데 스바루가 혹시 모른다고 챙겨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던 중 갈림길이 나옵니다. 스바루는 평소처럼 헛소리하며 오른쪽을 택했고 일행은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하지만 가던 중 철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바루만은 이걸 문이라고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손을 대니 벽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파트라슈는 이상하게 그 너머를 심하게 경계하는데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문까지는 괜찮다가 네 번째부터 열리지 않는다는 것 등 떡밥이 많은 장소로 보입니다. 일행은 두 번째, 세 번째를 지나면서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며 점점 상황이 이상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람이 스바루의 말에 평소보다 더 표독하게 반응하거나 다들 심하게 지쳐 보이는 것, 스바루도 이유 없이 멀쩡한 수통을 버리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어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 네 번째 문이 열리지 않자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다들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되어 싸움이 심화되기 시작하고 결국 람이 램을 건들자 스바루는 끝내 참지 못하고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로 공격하며 내분이 시작됩니다. 람의 목을 조를 때도 뒤에 그림자로 스바루가 사악하게 묘사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마법으로 뭔가 조명도 날아가며 빛이 없다는 것을 푸른색의 필터와 노이즈가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은 연출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둘의 대치 상황, 스바루는 1년 동안 배웠던 채찍으로 싸울 준비를 하지만 에키도리의 난입으로 람이 칼에 찔려 리타이어 당합니다. 이때 에키도리의 표정도 죄의식이 없어 보여 더 무서운 느낌입니다. 그러고는 에키도리는 잘 지내보자며 악수 신청도 하지만 스바루는 이미 죽기 전에 죽인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인비지블 프로비던스를 사용해 목을 조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람이 죽기 전 마법을 사용해 에키도리를 반으로 분리해버립니다. 그렇게 상반신과 죽음의 악수를 하다 겨우 떨쳐내고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분리가 되고 나서 에키도리의 목도리가 떨어진 것에서 이때는 에키도리가 아닌 아나스타시아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어의 소설로 본다면 이 인칭의 차이로 인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애니에선 그걸 나타내기 위해 목도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절반만 있는 상태로 돌아온 아나스타시아의 절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나스타시아를 팽개치고 도망온 스바루는 그곳에서 파트라슈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불러도 반응이 없고 뒤돌아 앉아있죠. 그럼 파트라슈에게 또 짜증을 느껴 호통을 싫어했지만 뒤돌아본 파트라슈에게 이질감을 느낍니다. 입가에 있는 핑크색 머리카락과 피, 그 뒤에 목 위가 사라진 람, 그 모습에 당황해 무언가를 할 틈도 없이 섬뜩한 웃음소리와 함께 스바루는 파트라슈에게 먹혀 죽게 됩니다. 이때 먹히기 직전에 파트라슈의 입을 잘 보면 람의 눈동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아 일행의 스바루를 죽인 인물이 또 한 명 추가되었습니다. 자신을 죽인 인물들과 잘 지내는 스바루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사망의 길을 한 스바루, 세이브 지점이 분단되고 난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스바루는 전회차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구토감을 참지 못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충격으로 제대로 개어내지도 못하는 스바루를 람이 도와줍니다. 그러고는 람이 아기 다루듯이 달래는 말투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이후 스바루가 람을 희롱하다 맞는 장면이라던가 왜 균열 속에서 람을 붙잡았는지에 대해 해명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분량상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바루와 람의 관계는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에게 깊은 신뢰가 있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스바루는 전의 차를 생각하며 이렇게까지 내분이 일어난 데에는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으로 마녀의 도끼를 생각합니다. 게이츠가 만화를 흡수하는 것은 숨쉬는 것과도 같기에 오염된 만화인 도끼를 흡수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점점 도끼에 오염되어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나아가는 일행. 다행히 철문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대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끼로 스바루가 먼저 가보게 되는데 그러다 모래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빠진 곳은 넓은 돔 형태의 모래지옥. 그곳에서 만난 건 반인반마 아마왕입니다. 생긴 모습이 꼭 소울류 보스몹 같이 생겼는데요. 머리 대신 뿔이 있고 가슴에서 배까지 큰 입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바루는 이를 보고 생명의 원칙 따윈 지키지 않은 모독적인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 같은 포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왕은 후각과 시각이 없어 청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소리의 반향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 주변에 꽃단장곰이 보이는데 꽃단장곰도 청각에 의존하기에 그걸 미끼로 삼아 사냥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람과 함께 맞서 싸우다 또다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람이 스바루를 감싸고 아마왕에게 공격당하기 직전 하얀 빛의 세례가 아마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긴장이 풀린 스바루는 쓰러지게 되고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갈색 머리를 가졌고 가릴 부분만 가린 복장을 입은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의 찾았다라는 말과 함께 3화가 마무리됩니다. 2화에서도 나왔던 찾았다인데 이로써 찾는 인물이 둘 중 한 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왕과의 전투는 원작에서는 더 길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지만 많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 하얀 빛에 아마왕이 없어지는 것도 약간은 부족한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초반의 분열은 기대치만큼 잘 나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제 소녀를 만난 스바루는 어떻게 되는지, 다른 일행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집니다. 이후 엔딩이 나오는데 주인공 일행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는 장면이 대부분이기에 주목할 장면은 플레이아데스 감시탑이 나오며 그 밑에 6명의 인물이 작게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맨 왼쪽은 검은 옷에 흰머리로 보아 에키드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인물들도 400년 전의 인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일행의 모습이 스크롤되며 나오는 장면을 마지막에 스바루의 손을 잡으려다 놓쳐버린 손이 나옵니다. 이것도 무언가의 암시로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에는 흩뿌려진 책의 페이지들과 소녀가 나오는데 이때 책의 페이지도 무언가 쓰여 있지만 해석해도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엔딩은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화 엔딩 리뷰를 마치겠습니다.